이게 빨리 이렇게 오셨습니까? 빠르지 않지 지금 구름이 뛰어가지고 마음을 구름이 뛰어가지고 때를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제가 네. 우리 진갑국사 어록을 이렇게 가만히 그걸 해보면 제가 그 강원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그 부도가 있습니다. 진갑국사 네. 부도 거기 네.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문 염성도 그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래 그분이 고려 8만 대장경을 그분이 그걸 했다고. 그분이 1231년인가 당신이 그렇게 57에 돌아가셨는데 54살 때 지금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돌아가시던 연세나 비슷할 그럴 때 그분이 그때 그 전에 진주 단속사 주지를 했잖아요. 네. 안 갈라 했는데 고려 최후가 몇 번을 그리고 고려 고종 임금이 몇 번을 청을 했는데 다 안 가요. 다시는 개성의 먼지를 안 밟는다고 그래요. 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출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너는 유학을 해서 나중에 배스를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사마시 그 합격을 해갖고 요새 같으면 그래갖고 그 국학인가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지. 거기 대학에 들어가서 요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네. 이제 네. 고시돼가지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24살 때 그러니까 원래 하순분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어머니 49제를 송강사 와서 지냅니다. 네. 그때 이제 보조스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런데 이제 보조스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도화를 널리 펴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 49제를 거기서 모시고 출가를 바로 그 자리에 사거든요. 네. 보조스님이 꿈을 꾸는데 중국의 설두 중현선사가 송강사를 찾아온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뒷날 보니까 그 설두 중현선사 그 송고백축이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다 조금 살을 더 못탱긴 나중에 배감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힌 그 설두 중현선사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뒷날 보니까 웬 청년이 온 거예요. 최시 청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젯밤에 중이 올 줄 알았다. 꿈을 꾸려 그 설두 중에서 오길래 중이 올 줄 알았더만 유발자 새끼 왔다고. 네. 근데 그래 자기 어머니 제를 모시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삭발을 해갖고 출가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저 금대 같은데 또 사성암 이런데 그러고 3년 만에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는지 그냥 자기 그 당시에 세수가 24살 때 24살. 그때 기록에 보면은 그 진사배수를 하셨다는 그런. 아까 사마시에 학교 배설에 나가지는 않고 않고. 최홍윤인가 그분이 이제 스승이죠. 그 학교 네, 네. 교수 같으면 교수죠. 교수. 그분이 나중에 송강사 와서 그 정예 결사 우리 송강사 그 정예 결사 그 멤버에 같이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전에는 내 제자인데 지금 내 스승이다고 이제 입장이 바뀌다 서로 이제 옛날에는 그래 그분을 또 진갑국사 어록에도 보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갖고 너무 아끼는 제자였고 또 존경하는 스승이었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되죠. 근데 벼슬에 나가지는 않고 그랬다가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보조스님이 그 법석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이제 보조스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그걸 물려받으라고 제 2세 사주가 되죠. 예. 그 중된 지 한 10년 정도 복귀도 안 됐는데 근데 기록에는 공민왕의 왕사를 우리 보조 국사 스님께서 왕사를 하시고 아니 보조국사는 공민왕 때가 아니고 고려 고종 때니까 참 우 때입니다. 아 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럼 나홍화상 기록이 때 되고 나홍 나홍스님 때 나홍스님 때구나. 나홍스님도 대단해요. 그 나홍스님 때는 이제 고려 때 그 동방 제일 대가람이라고 그 송강사가 그때 당시 이 정부에 채워가는 그런 사찰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석을 이제 물려받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정진하려고만 하는데 아 이거 보니까 그 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최후가 꼭 그 만나보고 싶고 그래갖고 임금이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요새 승가고시 치듯이 뭐 중덕, 대덕 막 네. 그걸 하듯이 네. 선사, 대선사 해야 되는데 시험을 치러 안 가요. 내가 그 뱃을도 필요 없고 중뱃을 닭뱃을만 넣어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선사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바로 젊은 나이에 바로 대선사 법계를 드립니다. 그게 그 고려 고종 그 고신서라 그래갖고 고종 제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보제 43호로 우리 송강사 했습니다. 그때 그 서류가 그 문서가요. 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후가 자기 아들 둘을 송강사로 출가시켜줘. 그 진각국사 밑으로. 그래갖고 한 사람은 큰 아들은 나중에 진주 단속사 옛날 정당맥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속사 그 주지를 하고 작은 아들은 이제 만전이는 저 쌍봉사 주지를 하고 네. 그 둘이가 있으면 좀 행패도 많이 부렸어요. 최후 그 아들이 되어놓으니까 두 사람. 예, 우리 그래, 드라마에도 그거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50만 석을 막 장의배를 놔가지고 네. 그렇게 했으니까 폐단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참. 그래갖고 이제 그걸 오가는 동안에 꼭 들린 데가 어디겠습니까? 또 가다 보면은 그걸 가만히 보면 영곡사를 영곡사. 오가고 하면서 그 시도 짓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성강을 따라서 굴에 압록을 해갖고 내려가다가 영곡사 들렸다가 밤사 들렸다가 네. 그래갖고 섬진강을 따로다 하동을 해서 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동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몫이에요. 네. 진주로 가려고 그러면. 네. 근데 최후가 또 그랬지. 마침 또 정한이 또 그걸 여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한이가 그걸 할때 뭐 이람이란 그 호처럼 집을 지어놓고 자기 거처를 그럴 때도 전부 그에 대한 그 뭐랄까 옛날 우리가 호를 짓고 하면 호에 대해서 그걸 해주고 자를 받으면 자설을 하듯이 네.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 강호람 같은 짓고 할 때도 그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걸 짓고 나서 그 법문을 할 때 계단 법문도 그 요새 같은 개원식이죠. 그 준공식도에 참석하고 네.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 그리 하는 과정에 나중에 이제 오다 가다 보면 그래서 교석도 이쪽 진양 그때는 진양 후인데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진주 이 바운다리가 전부 어찌 보면 지리산 남쪽 네. 이쪽이 전부 다 어찌 보면 그 금오산, 사천, 와룡산 이 안쪽이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데가 하면 전체가 진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 됐을 때 54살 때 그분이 보면은 임진년인가 그때 어디로 가냐 하면은 팔공산을 갑니다. 804. 네. 그래 그때 보면은 봄이나 됐던가 그 보조 스님이 그 학가산 보문사라고 있거든요. 네. 예천에 가보면 네. 거기서 그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통행장자 그걸 보고 깨달았다. 그걸 머리에 이고 막
너무 한이심이 나가지고 막 몇 바퀴를 돌았다 하는데 그거 가서 선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짓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송강사를 갔다가 있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또 중국의 그 많은 선에 대한 어록이나 전적들을 중국을 가지도 않고 가장 많이 모아가지고 가장 에센스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선문염송이거든요. 맞습니다. 선문염송도 그 보면은 그 편집한 그 편집 기술이 중국 경덕 전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요. 그거는 전설에 따라 삼십일 과거 7불 이야기 막 있는데 그런 건 쫙 빼보고 경전에 나오는 그하고 조사 어록에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그 대스님도 어떤 때는 대종고가 있고 어떤 우문사에 근무할 거 있을 때에 했던 건 운문고라고 나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편찬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니까 이제 그 송강사의 그 초조 대장경이 다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부인사도 다녀왔겠지. 그때 전부 보면 그 주변에 여러 군데 팔공산에 그 좀 머무셨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해에 1231년에 다녀왔는데 1232년에 몽고병이 와갖고 부인사판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이제 그 거세게 비보가 날라오니까 얼마나 거대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 이 대장경을 그 어렵게 모아가지고 그 대장경 판을 만들어 거란군을 물리치려고 그 오랫동안 했죠. 한 70년인가 걸쳐서 했을 겁니다. 그게 불타버리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있을 때 또 몽고공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세계에서 최강 몽고공이 쳐들어와갖고 그걸 패버렸으니까 어찌 되겠어. 그래갖고 그 진각국사 어록을 보면은 이 나라가 이리 전부 위침이 많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진병법회, 병난을 그 진압하는 그런 법회를 막 여러 번 간디마다 많이 엽니다. 지금 오늘 그 처음 듣는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오래 살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었던가 1200, 1, 2, 3, 4년 돌아가신 애도 쉬워요. 뭐냐 우리 같은 사람 외우기 좋게 1, 2, 3, 4년에 돌아갔어. 1, 2, 3, 1234년. 그래 1233년이 그때 이모년인가 되거든요. 임진년인가 이모년인가. 그래갖고 그 여름 안거를 양갱산에서 보냅니다. 양갱산이 지금 옛날 그 고전 아니었습니까? 그거 옛날 고할이라고 그거가 하동이에요. 물건 하동은 지금 이 하동은 옛날에는 이거 아니고 정량 밑에 어디 그럴까? 그 양갱산 그 밑에 있던 거기가 그 바로 백길로 이리 선진강 입구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거가 그 하동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이수인 장군이 그 백의종군을 할 때도 2박 3일 주무신 데가 내가 거기잖아요. 고할이 그 양갱 옛날 고옥이죠. 그렇게 옛날 여기 고현 하듯이 그 옛날 고전면이니까. 근데 그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나중에 그 하동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한 거 보면 외구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은 그때만 해도 밑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팔만 대장경 막 만들고 난 뒤로부터 외구들이 더 이제 여기 극성을 부리죠. 이쪽이 어찌 보면 명소가 된 거지 어찌 보면. 그래갖고 여름 안거를 거기 하고 여름
하한 거 결제 법문다고의 하한 거 해제 법문을 한 곳에 두 번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네. 그해 여름을 1233년 여름을 하동에서 보냅니다. 그때 정한이랑 같이 그걸 있으면서. 그 오늘 난 처음 듣는. 그러니까 왜 팔만대장경을 여기서 만드냐, 그걸 논리적으로 그게 연대별로 맞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33년 여름을 여기서 보내시고 그걸 하면서 정한이께 이제 부촉을 했겠죠. 다른 그 몽고를 이미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하니까 강화도를 이미 옮기고 난 뒤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최후가 그 강화도 천도를 그리 시켜놨는데 전에 진양후였는데 진양공으로 이름을 바뀌잖아요. 네. 공후 백자나무 가운데서 이제 그게 올라가 버리고 후작에서 이제 그막 공작으로 올라간 셈이지, 이제 공으로 올라가 버린 거지. 그리 되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모든 걸 이쪽에 보면 그 벚나무나 뭐 이건 나무 재료도 좋다, 섬진강의 지리산, 대운산 자기들이 그 무대잖아요. 지리산 그쪽에 뭐 상무주야 또 배우나 강양 배운산이나 이런데 늘 계시던 데니까 이제 남도 쪽에 계셨으니까 이쪽에 있는 그런 벚나무 뗏목을 실어 와서도 여기가 좋다. 그리고 뭐 심지어 거제도에서 그걸 배워왔다 하더라도 거제도로 외부들이 많이 배워왔지 사실은 이까지 올 게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쪽에 남해안 쪽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이런 삼번나무라 이런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하려면 각수 필수들이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 뭐. 그 송강사에서 그때 그 선문염송 할 때 그 했던 그 각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부 모아갖고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그걸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컨설팅을 했겠죠, 그때. 소위 말해서 이런 앞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송강사에 가셔가지고 9월달에 또 진병법회를 합니다. 송강사에 다시 본사로 돌아와서 오셔가지고 해수 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 기둥 것인데 그때 송강사를 쭉 지키고 있었던 분이던가 봐요. 자기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화정도 되는 그 해수람 분이 이제 그걸 주관을 하게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법회를 봐줍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병이 들어버려요. 그 병이 들으니까 정한이가 이제 그 매형한테다 이제 최후한테다가 연락을 하고 그 최후가 고종임금한테 이야기하고 의의를 내리 보냅니다. 진각국사. 그 겨울에 11월 달에 중동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다음 해 3월 달에 월등사라고. 월등사가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순천 월등 그건 뭐 어디일 건데 순천인데 그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의 그 불악에 아마 그런 사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큰 절은 아니고 큰 옛날에 보면 그런 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평 그때는 성평부였으니까 그 사람 누구하고 그 모여가지고 월등사에서 같이 세 분이 앉아서 글을 짓고 누구 운을 따가지고 글을 짓고 했던 그게 이제 그 무의자 시집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성평 뭐 누구 품자와 해놨는데 품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약간 번역을 약간 실수를 해놨더라. 품자 하는 것은 성품할 때 품 있지 않습니까? 입구자 3개. 네, 3개. 그 셋이 나란히 앉은 것을 품자라 하거든. 세 사람이 앉아서 이리저리 읊었다 하면 이렇게 품자라고 표시가 그래야 되는데 그 뱃을 이름도 품자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걸 품자 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그래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시를 그 오늘따라 이렇게 지었다 이제 그런 것도 나와 하거든요. 근데 월등사에서 그때 했다 그러나 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그 지었던 기록이 나와요. 그 3월달에 옮기고 나서 그 6월 26일 날 이제 돌아가셔 버립니다. 돌아가시 나왔는데 1, 2, 3, 4에 돌아가니까 그때 세수가 몇이었죠? 57. 57. 아이고. 옛날에는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오래 딱하게 되는 오조스님 54이라니까요. 이수인 장군도 54. 그러니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1236년부터인가 이 대항경 그때 한 2년 정도
막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나무를 가져와서 쟁기고 뭐가 준비를 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양 후에다가 이 정한이 또 그걸 하고 하니까 그걸 하고 또 새로운 전람 중에 어떤 새로운 뭐가 구심점이 뭘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만대장경으로 또 고려는 불교가 그리고 하니까 최후도 잘 비토 세력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이거 팔만대장경이나 이걸 해가지고 그걸 해나간다고 그 민영규 선생이란 서여 선생님은 민영규 선생이란 분은 그걸 일부러 아주 묘하게 기묘하게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그걸 민심을 전부 모으고 해서 불평불만 없이 한 아주 길면 절묘한 한수라고 그렇게 그분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팔만대장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중국을 그분 모시고 막 여행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서지학자라 정인보 선생 제자인데 그분 모시고 길상함을 찾아서 그때 강주에서 또 어떤 지리 풍수 보는 분을 모시고 그래 한번 가는포로 이렇게 한번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하고 있을 때에 그래 모르니까 그냥 막막해가지고 그래 중편 조동의 그 때문에 그래 왔는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 이거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것이 이 민심이 입안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묘하게 팔만대장경을 모은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마침 이 진양 땅이잖아요.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에 온 이 삼천리를 갖다가 지금 몽고군 짓밟고 다니는데 바로 여기서 조달해야지 어찌 한경도에서 가져오고 개정해서 돈을 가져올 겁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정책이 되니까. 그렇게 절묘하게 또 남해 여기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재원이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 또 뭐 각수 이런 이 송강사 선문염송 할 때 이미 했던 그런 인맥들 그 각수들도 또 자기들의 공인들도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서나 그러면 아이고 성각심을 중심해갖고 그 제자들 막 이렇게 모으듯이 모여하듯이 그래 모아가지고 뭐 구양순체를 익혀가지고 전부 다 이 아무나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전부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한 1, 2년 정도 연습을 해갖고 나무 베고 이제 그걸 각수들도 이제 좀 더 그걸 하고 해가지고 아마 1266년부터 36년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대작불사가 이제 16년이라는 그것을 걸치게 될 거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청진국사를 한 번씩 오셨는지 삼국유사를 썼던 일련 스님이 송강사를 왔는지 모르지만 청진국사가 청진국사는 이제 진각국사 돌아가시니까 청진국사 물려받았거든요. 몽녀가. 그러니까 그 조동 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도로 된 게 완전 엉터리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조동 자기들은 보면 어찌 보면 임재종이라고 할 수 있고 구산 선문 그게 또 가지산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학자들은 자꾸 무슨 종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절에 들어가면 선종이나 교종이 크게 나누지는 않잖아요. 보면 선에 대한 것도 또 교회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스님들이 다 둘이 익히고 나중에 그걸 하지. 그런데 그분은 어찌 보면 가지산문 판대도 그 중편 조동오이에 대해서 조동오이에 대해서 그걸 하니까 보니까 청진국사 같은 그런 분 그 안목이 들으니까 기가 확 틀리거든. 그래갖고 그걸 다시 이제 판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판각을 하고 있을 그때 어느 정도 한 10년 넘어 만들고 나니까 그걸 결국 그때 서울이 개성이 강화도니까 강화도에다 최후가 그 선원사를 짓습니다. 선원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개당 법회를 할 때 그 개원 법회를 할 때 우리 진명국사 4대 그 스님을 오는 스님을 모셔다가 그
그 이제 그 주지를 모십니다. 네. 그 다음에 청진국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4대 진명국사는 이제 송광사로 들어와서 사주로 들어가고 5대 자진 원호국사가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요. 그래갖고 30살을 그 다음에 좌우국사 무슨 국사였고 이제 송광사 스님들이 그 수선사 그 스님들이 그 30살을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진각국사가 어찌 보면 전부 처음에 그걸 발언하고 송광사 스님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어떤 지적이라든지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이 송광사가 그때 수선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경제력이 그때 사찰 가운데서 또 그 뭡니까 일반 집에서 뭐 동냥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여기서 진양 후에 그 진양후가 거뒀던 세금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그 아까 그 무슨 진주 무슨 단속사 그 만종이 큰아들이 그걸 하고 있던 그 경제력을 갖다가 여기다 막 쏟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뒷받침을 해주니까 서포트 해주니까 이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최후가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태 전에인가 결국 돌아가고 말죠. 그 최후가 돌아가던 해에 이제 최항은 그 전에인가 한 쌍보다 주지를 하다가 그만두고 환속을 해갖고 완전히 최항이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 놓으니까 정한이 그러니까 그 돌아가고 나니까 그 최항을 갖다가 그 항몽 자기 아버지 걸 물려받아고 우두머리가 되잖아. 최충원 그 다음에 최후 그 다음에 이제 최항 물려받는데 그때 이제 이 자기 집을 그걸 해갖고 정림사인가? 정림사. 예, 정림사를 만들어갖고 그분 오시래 해갖고 이제 이 상우 일년스님을 모시잖아요. 일년스님이 마지막 어찌 보면 총 도감을 이제 막 다 계셨겠죠. 그때 아마 청진국사하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출가는 또 광주 무량사서였어요. 저기 전라도 강주. 전라도. 강주 무주가 그때 그랬지. 그때도 그 해양해니라 여도 해양이라 했지만 그것도 해양으로 나온다. 저 경상도 경산 쪽이 그 고향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거지 그때 자식 하나를 듣고 그 일년스님 어머니가 그거지 가서 그 출가를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92살까지 살았으면 때다른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엄청나게 술을 하셨네. 그 당시. 그렇죠. 둘이니까. 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70이 돼서 갖고 어머니 모셔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안 있을런다고 그리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뒤에 상국유사 썼던 일년 스님도 나는 모고화상 법을 인다 그래. 그래갖고 여기 지키었던 나중에 결국 보판을 다 여기서 16년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거석들을 또 모으고 그때 또 덜 모아진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보판도 어느 정도 가고 그 마무리 돼 갈 때 그때 그 이제 어디에서 강화도 어디에서 그걸 모든 대장경 그 이제 다 불사를 다 끝나고 그 주명이 돼 가지고 이제 상국유사 일년 스님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이제 대단원은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일년 스님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년 스님 여기 남해 계시면서 그 중편 조동오이도 쓰시고. 이 화방사는 누가 창건을 한 거예요? 화방사 중창기문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진각국사 스님이 바다 건너에 아주 이제 신성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뗏목을 배를 타고 와서 그 지역을 찾아서 신령스러운 곳에 이제 중창을 하는 거예요. 연주소를 옮겼어. 그래서 영장사라 했다. 이렇게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는 절이라고. 그게 영장사가 지금 영장사가 이제 하방사. 하방사 옛날 이름이 영장사다. 영장.
산수 비유품, 산수 비유 소불 넣은 거.